안녕하세요. 대신교육 입시 내비게이션 허인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내신 등급이 2, 3등급 혹은 3, 4등급 정도인데 비교과 활동도 별로 없고 논술고사도 자신 없고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 등급과 비슷하다 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말 그대로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정량화한 수치를 위주로 학생분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그렇다 보니 교과 성적이 우수한 교내 최상위권 학생분들만 지원을 해서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또 여러 개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 합격률이 높은 전형입니다. 이러한 교과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신 1등급 때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내신 2등급 혹은 3등급인데 교과 전형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신이 2,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분들도 충분히 최상위권 대학 노려볼 수 있고 내신이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분들도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오늘 그 비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밀 그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공략하라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같은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그리고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려운 상위권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면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러한 양상을 더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한 학생이 내신 등급과 함께 모의고사 성적, 즉 수능까지 잘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거나 그 기준이 센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시립대와 이화여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이 두 대학의 작년 교과 전형 합격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합격 수준인 1등급 초중반의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1등급 후반, 나아가서는 2등급 초반까지 내려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꽤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영 교과목이나 모집 인원 등도 함께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 두 대학교의 합격자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중상위권 대학까지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내신 등급이 3, 4등급인데 모의고사도 3, 4등급 정도 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중위권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학교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 내신 등급이 2, 3등급 정도 되는데 모의고사 등급도 2, 3등급 정도 된다 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최상위권 학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고려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밀 그 두 번째는 작년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라입니다. 수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작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학교에서 발표해준 결과가 합격자 전체의 평균인지, 합격자 80%의 평균인지, 80% 컷인지, 또 최저 등급까지 함께 알려주는지를 고려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추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또한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국대 죽전 캠퍼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합격자 최고 등급과 평균, 최저 등급을 함께 발표해 주는데요. 여기서 상담학과, 철학과, 비슷한 수준과 모집 요건을 갖는 두 학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의 경우에는 최고 등급과 평균, 최저 등급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상담학과는 최고 등급과 최저 성적이 무려 2등급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발표하는 결과가 평균 등급만 발표를 해줬다면 이 성적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또 최종 경쟁률까지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면 문 닫고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수능 최저 조건이 새로 생겼거나 반영 교과목이 바뀌었거나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했거나 하는 조건들이 바뀌었다면 작년 결과와 올해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하여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밀을 설명드렸는데요. 내가 내신 등급 2등급에서 3등급이다 혹은 4등급인데 딱히 자신 있는 다른 전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시에 올인하기 이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신교육 입시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밀과 합격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드리니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나의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편리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밀과 합격 노하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